미국과 동맹국을 충격에 빠뜨린 기밀 유출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미국의 주 방위군에 근무하는 공군 일병인데 온라인에서 고급 기밀을 안다고 허세를 부리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허세 부리다가 대형 사고라는 말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자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현역 미군 병사인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소속은 그 주 방위군의 공군 소속이고요. 지역으로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주 방위군 소속입니다. 계급은 1등병입니다. FBI 그 무장 요원들이 직접 가서 거주지에 가서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체포를 하는 모습인데요. 나이는 21살입니다. 군대에 들어간 지는 한 3년 반 정도 됐고요. 2019년 9월에 주 방위군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그 담당 업무는 기술병입니다. 그러니까 IT 쪽에 주특기를 가지고 들어갔고 7월 달에 일병으로 진급했고 소속은 102 정보비행단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공군 쪽에서도 약간 정보를 다루는 쪽은 맞는 것 같고요. 이 근무하는 곳은 이제 뉴욕에서 한 차로 2~3시간 올라가면 그 매사추세츠 주가 있는데 그 케이프콧이라는 곳에 오티스 주 방위군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드론으로 체포 과정이 촬영이 된 것 같은데 비교적 다른 어떤 뭐 체포 영상보다는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인 신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군인 신분이고 뭐 사실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총기가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삼엄하게 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 말로는 이 테세이라가 집에 총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가족들이 올린 사진인데 이제 공군에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 사진을 저렇게 이제 저 사진을 이제 가족들이 찍은 거라고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뉴욕 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에서 그 사진을 확인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본인 사진이고요. 가끔 이제 뭐 사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목격이 됐다.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특별한 일은 아니죠. 미국에서 총기를 쓴다는 건 더구나 이제 군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야간에는 집에서 퇴근해서 이렇게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막사 생활을 하지 않고 이날도 아마 이 부모님 이제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순순히 체포에 응했기 때문에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FBI 요원들이 왔는데 큰 뭐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자, 용의자가 체포되기 이전에도 이번 논란 이후 하나의 논란의 줄기가 미국이 기밀 관리가 보안 유지가 이렇게 허술한가가 하나였는데 잡히고 보니 지금 현역 1등병이 기밀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나 이런 일단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테세이라 기밀 관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까? 그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것 같다라고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 기밀 접근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테세이라 일병의 주특기가 사이버 트랜스포 시스템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사이버상으로 오가는 어떤 정보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네트워크 망을 관리하는 기술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부대의 네트워크 통신망을 주로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하고요. IT 담당 주특기였다고도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 얘기를 보면 이 일병이 그 미국 국방부의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그 극비를 다루는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자료를 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치 않고요. 일단 접속을 하면 자료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도 가능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허술했다고 지적을 해도 무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기밀 컴퓨터의 네트워크 상에서 이 요원들이 서로 이메일로 이 기밀을 주고받은 것 같다.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그 기밀을 다루는 폐쇄된 네트워크지만 그 오가는 과정에서 도감청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제 보안상의 어떤 기준을 충족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부대에 보면은 미국이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
그다음에 유투 정찰기로 수집한 정보, 고고도 정찰기로 수집한 정보 이런 정보들을 네. 처리하는 그런 부대가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 용이한 조건이었는데 과연 이제 이 접근권이 있었는지 또 혹은 있었다면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허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접속만 하면 읽기와 인쇄가 모두 가능하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네. 네, 뭐 지금까지는 뭐 허세를 부리려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기밀을 빼돌려서 공개한 이유, 그 과정, 그 경위는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게 그 어떤 그 디스코드라는 정보 공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디오나 사진 같은 걸 공유하는데 네. 예. 거기서 공유하는 플랫폼 안에 더그 쉐이커 센트럴이라는 어떤 대화방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일병이 올린 거죠. 올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쓸 수는 없었겠죠. 예. OG라는 가명으로 여기다가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예. 연말 연시쯤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사실 한 100장 정도가 올라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각 언론사들이 찾아서 보니까 한 언론사마다 한 50장 정도씩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다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흘러다니는지도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더그 쉐이커 센트럴이라는 그 대화방, 단체 대화방은 주로 20대 전후의 남성들이 여기를 드나들고요. 네. 뭐 통계상으로 보면 80%가 18살의 남성들이고 그중에 나이는 18살에서 24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용의자가 활동하기 딱 그런 좋은 데인데 여기서 약간 자기가 어떤 이런 군사 기밀을 알고 있다는 거를 뽐내면서 예. 허세를 부린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게 현재 미국 언론들의 어떤 방향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주로 얘기하는 건 비디오 게임 관련 얘기를 하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좀 젊은 청소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총 얘기라든지 군사 장비 얘기라든지 신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주고받고 하면서 예. 사진도 올리고 만들어진 건 한 2020년에 만들어졌다 그러고 이 코로나 때 폐쇄된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한 20여 명 정도의 이 멤버가 있는데 회원들끼리는 굉장히 끈끈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체포 이전에 해외 언론들, 뭐 NYT 포함해서 전망했던 내용들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물론 조사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자, 바로 그 조사. 군대 초년병의 철없는 행동으로 지금까지는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가 좀 필요한 대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과연 뭐 21살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역 군인이고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기밀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면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받고 서약까지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네. 사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이게 정보가 나왔다는 게 좀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게 스노든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가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도감청을 한다는 것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허세라고 지금 갈래가 지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는 봐야 됩니다. 현재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혼자 했을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이걸 올리라고 하고 자기가 거기 올라가서 가져가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기는 이렇게 허술하게 드러났지만 어떤 고도로 훈련받은 간첩, 그러니까 러시아든 뭐 그게 어느 나라든 중국이든 적성국가, 미국의 적성국가에서 그를 돈을 주고 이거를 뽑아내려고 이런 일을 했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FBI가 저 병사의 집에 남아 있는 것들 더 있는지 증거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는. 네. 아무튼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미국이 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내부로도 그렇고 체면을 많이 구겼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 했는데 뭐 그냥 분명한 말은 아니고요. 조금 둘러대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굉장히 우려하지만 여기서 유출된 정보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냐면 뭐 최근 정보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걱정을 하느냐. 그러나 사실은 뭐 그 정보 안에 무엇이 담겼든 그것이 뭐 악의적이든 선이든 다른 나라 특히 동맹국 우방국들을 도청을 하거나 감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히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